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반드시 파괴해야 될 1순위로 꼽혀왔던 크림대교, 이걸 게르체엽 대교라고 그럽니다만, 이 크림대교가 8일 오전에 트럭 폭탄이 터지고 철도로 운송되던 유조차에 불이 옮겨 붙어서 폭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 일부가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8일 이날 오전 6시 7분께 이 다리의 자동차 통행 부분을 다니던 이 화물 열차에 실린 유조차에서 폭탄이 폭발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다리가 이 불 덩어리에 휩싸였고 최소 2곳의 콘크리트 강관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건설한 이 다리가 대규모 폭발로 심각하게 손상되었는데, 이건 푸틴에 대해서 이 상징적이고도 전략적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도 다리의 일부분이 손상돼서 부분적으로 붕괴됐다고 이 러시아 당국은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크림대교를 건너는 양방향 차량 통행이 중단된 상태이고, 이 크림반도로 향하는 이 철도편의 운행이 당분간 모두 중단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런 폭발 사고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통행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다리 일부가 붕괴가 됐지만 부분적으로 통행이 재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크림반도의 폭발 사고는 러시아에게 상당한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 크림반도에 군수물자 등을 공급하려는 이 러시아의 계획에 당분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러시아 본토하고 크림반도를 잇는 유일한 군사 보급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다리가 없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 남부하고 동부 일부를 반드시 계속해서 점령을 해야 되고요. 또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인 러시아군이 이렇게 되면 보급에 어쩔 수 없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타임스는 크림대교는 연간 1,3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번 폭발로 구간이 수리되더라도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물론 크림대교가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주에서 이 아조프해로 이어지는 물로치나강 하구에 있는 항구 도시 멜리토폴에 연결된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항구들을 통해서 해로로 보급한다든지 항공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 대한 보급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크림대교를 통하는 것보다 안전성이라든지 신뢰성, 이 수송 용량 등에서 상당한 격차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 멜리토폴을 통과하는 우크라이나 남부 철도 등도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이날 크림대교 폭발에 따른 손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즉각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도 이 다리를 통한 통행에 지장이 생기면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능력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일단 크림반도 폭발 사고를 대하는 우크라이나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BBC는 이날 크림대교 폭발 장면이 담긴 영상이 우크라이나에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4월 러시아의 자존심이라고 불렸던 모스크바 함의 침몰과 비교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날 사고로 불타는 크림대교 모습과 할리우드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대통령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합성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건 전날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70번째 생일이었음을 겨냥한 조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올해 2월 이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후에 크림대교를 파괴하겠다, 이런 뜻을 여러 차례 시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발이 우크라이나 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크림대교가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190마일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 중인 무기로는 타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아 왔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교량 파괴에 대해서는 아주 반색을 했고,
반면 러시아는 이 사고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이번 사건은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만든 불법적인 것은 모두 파괴돼야 되고 러시아가 도적질한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 반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다만 포돌리아크 보좌관이나 군 모두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와 연관이 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권력의 악명 높은 두 가지 상징 모스크바 함과 케르치대교 그러니까 크림대교가 추락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크림대교에서 불탄 이 트럭이 러시아 남부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크림대교까지 무사히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공작원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 내부의 반푸틴 세력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연방보안국 그러니까 FSB의 실패가 부각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하고 푸틴 측에 상징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크림대교 개통을 정치적으로 10분 이용해 왔던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70세 생일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이번 사건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여기면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상 이 푸틴의 명성에 치명타를 안긴 만큼 그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난 2014년 푸틴은 크림반도를 합병한 후에 곧바로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다리 건설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8일 이 다리의 개통식을 주재하면서 이 오렌지색 카마스 트럭을 직접 몰아서 다리를 건너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 가디언에 따르면 당시 푸틴은 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제정 러시아 시절을 포함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 꿈이었고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등에도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와 재능에 힘입어서 기적이 성취됐다. 이렇게 개통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만큼 크림대교가 전략적 또 상징적으로 가치가 크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다리가 공격당할 경우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폭격하겠다고 올해 6월 달에 공언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장 이 크림반도 주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잠재우는가 하는 문제가 푸틴에게 닥친 첫 번째 숙제입니다. 이는 지난 8월에 크림반도의 흑해 공군기지 타격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주민들에게 이 심리적 타격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크림반도 내에 생필품 수급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는 아무런 방역 없을 경우에 크림대교 복구에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만은 그동안 주민들의 동요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크림대교 폭발 사건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의 러시아군 패퇴하고 맞물려 가지고 크림반도까지 우크라이나가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푸틴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여기 대해서 러시아의 타블로이드 신문인 코모소모몰스카야 프라우다의 전국 기자인 이 알렉산드르 코츠는 이 크림반도가 공격당했다는 것은 남부 헤르손을 장악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지 않은 징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직접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RT도 더 이상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이런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라도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핵무기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전세는 우크라이나로 다 넘어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현지 시간으로 8일 러시아군은 이미 이 하르키우와 리만, 헤르손에서 패배를 거듭하고 있어서 전황의 반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량은 수리할 수 있지만 이미 무너져버린 러시아군의 사기와 균열 확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CNN도 푸틴 입장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내키지는 않는 일일 테고 더 큰 도박을 하는 것이 더 쉬운 길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푸틴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판을 더 키울 경우에 우크라이나 침공 시도라든지 이 푸틴 정권 자체가
완전한 붕괴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